악연과 귀인의 차이. 세상에는 신기하게도 나에게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내 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죠. 조상님들은 10명의 귀인을 만나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악연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악연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는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크고 작은 불행이 따라오는 느낌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인간관계는 보이지 않는 기운과 파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지만 악연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악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오늘은 궁합론에서 말하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게 여러분의 운을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주 만나지만 정이 가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궁합론에서는 이런 사람을 운을 빼앗는 인연이라고 해요. 서로 맞지 않는 파동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애써 다가가려 해도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인연은 함께할수록 더 편안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돼요. 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친해지기 어렵고 오히려 만날수록 불편한 감정이 커져요. 처음에는 이유 없이 어색한 느낌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어색함이 불편함으로 바뀌고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죠. 사람의 본능은 이런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해요. 누군가와 만날 때 계속해서 꺼려지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유 없이 피하고 싶고 억지로라도 친해지려 하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진다면 그 관계는 운명적으로 맞지 않는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 굳이 애써 친해지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내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니까요. 또한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좋은 출발을 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지게 마련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엔 인연의 끈이 자연스럽게 끊어지죠.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은 결국 내 운명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이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수록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게 여러분의 운을 지키는 길이 될 거예요. 대화할 때 시비가 자주 생기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상하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쾌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면 작은 오해도 쉽게 쌓이고 결국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인연은 서로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쉽게 풀어가요. 하지만 악연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투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신경이 쓰이고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이런 관계는 감정의 충돌을 일으키고 대화할수록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맞는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맞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을 느껴요. 만약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생기고 이유 없이 기분이 상한다면 그 관계는 운명적으로 맞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지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 반드시 한쪽이 손해를 보게 돼요. 계속해서 감정을 소모해야 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지죠. 특히 상대가 나를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런 관계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기만 하면 의견이 부딪히고 대화할수록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항상 단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누구나 좋은 면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상하게도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상대의 단점이 유독 강조되어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잘 맞는 사람에게는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점을 먼저 인식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점이 점점 더 신경 쓰이고 결국에는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관계에서는 신뢰가 생기기 어렵고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도 힘들어요. 더 큰 문제는 상대의 단점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어떤 기회가 와도 선뜻 함께할 수 없고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즉, 이런 관계는 운을 더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아가는 관계가 되기 쉬운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단점만 보이고 그로 인해 관계가 점점 불편해진다면 그건 분명히 신호예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운을 지키는 길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단점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체취가 불쾌한 사람.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유의 체취가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의 체취는 거슬리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단순한 취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궁합론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체취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체취는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죠. 이처럼 나와 맞는 사람의 체취는 특별한 감정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의 체취가 유독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체취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쩐지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감각을 무시하고 억지로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이 점점 나빠질 수도 있어요. 혹시 주변에 채취가 유독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나의 운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같이 있으면 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크고 작은 불운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사고가 나거나 계획한 일이 틀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궁합론에서는 사람마다 고유한 기운과 파동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맞지 않으면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나와 기운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작은 행운이라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기운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작은 일도 어그러지고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해지고 만난 후에 기분이 가라앉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특히 만날 때마다 비슷한 유형의 불운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난 후 유독 안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나의 운을 지키는 길이 될 거예요. 돈과 관련된 관계가 많은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돈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관계, 사업이나 투자로 얽힌 관계, 혹은 늘 금전적인 부탁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중해야 해요. 궁합론에서는 돈과 관련된 관계가 많아질수록 인연이 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목적이 있는 만남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요. 돈이 관계의 중심이 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익이 우선이 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좋은 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갈등이 생기고 결국엔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거나 작은 금전 문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점점 악연으로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으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한쪽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고 서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 있는 만남의 한계예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돈이 자주 얽히는 관계라면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중한 인연이 악연으로 변하는 일은 막아야 하니까요. 타인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악연을 쉽게 끊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궁합론에서는 한 사람의 본성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더라도 남을 깎아내리거나 악의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타인의 불행을 즐기거나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피해야 해요.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가까이 할수록 내 운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연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예요.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는 관계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성장을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해요. 좋은 인연이 많아질수록 운이 트이고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는 여러분의 운을 지키기 위해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어떤 인연을 정리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때예요. 여러분이 좋은 인연을 만나 더 나은 운명을 만들어 가길 바라요.